안녕하세요. 전세 산다고 왕따 시키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보고 이제 친구 사귀는 때 이제 편가르기 하고 한다는 거죠. 어이가 없죠. 자가냐, 대출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등급을 나눈다고도 한답니다. 평소에서 아파트 브랜드를 넘어서 이제 주거 형태까지 따진다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기사를 내놓는 기자가 더 문제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사는 게 다른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삶을 제대로 살아왔다 제대로 못 살았다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묻죠. 너희 아빠 계획은 뭐야? 우리 아빠 중령인데 너는? 이러면 이제 우리 아빠 소령인데 너 그럼 내 쫄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저러는 건 결국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전세를 산다, 자가라고 해도 대출이 얼마가 있다, 어쩌라고요. 그게 그 아이들의 삶에 저런 식으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다? 영원히 부자로 사는 사람도 없고요.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이가 성인이 돼서 절약하고 아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는 경우도 있고, 어렸을 때 잘 살았지만 풍요로웠지만 그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흥청망청거리다가 혹은 남에게 뒤통수 맞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산, 재산, 그 상황이 천편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현실로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각각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고 당장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런데 휘둘리면 힘들죠.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간의 사이, 관계 이런 것들에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시기인데 저렇게 왕따시키고 왕따 당하고 이러면 힘들죠. 서글프죠. 앞으로 우리네 삶, 우리네 모습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봅니다. 잘 움직이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건 언제든 남들하고 비교질 당하고 이용당하고 휘둘리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죠. 좀 애써야죠.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최대한 남들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 지내려고 애쓰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안 쉽죠? 어렵습니다. 저러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스럽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남들에게 휘둘릴 필요 없다. 저기에서 얘기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런 일에 시달리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저런 기사가 점점 더 많이 나와서 늘어나지 않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엮거리해가지고 집을 사니까 되려 더 가난하고 대출 없이 전세 안 끼고 대출 없이 집 안 사고 전세 사는 이가 차라리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현실하고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올라가고 경기 안 좋아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공감 없는 이제 또라이들,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또라이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강남에 괴물들만 사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이제 들죠. 저 기사를 보면서요. 아이들끼리 편가르기하고 왕따하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실제로 벌어질 겁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고 밥 3끼 먹고 뭐 어디 산책할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고 뭐 그렇게만 지내도 감사한 것 같은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차별도 남들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잣대대고 하는 것들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인스타그램, SNS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금방 확산되고 금방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참 씁쓸하죠. 별것 아닌 일, 별일 아닌 걸 이제 저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저런 기사를 써대는 게 보면 뭔가 싶은 거죠. 부모 인성이 쓰레기다라는 거죠. 별 생각,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확실한 건 뭐다? 삶이 언제든 이제 바뀔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수 있다. 잊지 말자.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뭐 저런 식으로 막장으로 남들 비교질하고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왕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그만큼 다 엉망이 되는 거죠. 두고 보자고요. 저런 이들이 잘 살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그 역전세난에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하락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세상에 내가 여유롭고 가진 게 많으면 그럴수록 더 숙이고 조용히 티내지 않고 사는 게 안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겁니다. 일제시대든 뭐 6.25 때든 정말로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잘 해주고 하던 부잣집들은 그 마을에 보호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악덕으로 더 뜯어먹으려고 하고 수탈하고 개수작을 부렸던 이들은요. 뭐 결국 나중에도 죽임 당하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복수를 당했던 거죠. 앞으로 부동산을 추종하고 부동산 시장에 교란시켰던 이들이 많이 몰락하고 많이 무너질 겁니다. 전세 사기범들 정신력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이들은 20년 30년 중형으로 처하고 그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100%가 아니라 200% 300% 가중처벌해서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기사로 내놓는 게 요즘 시대 같습니다.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